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명예교수 이종석입니다. 저는 전공이 원예학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해학을 전공했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현직에 있다가 현재는 명예교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들은 물론 앞에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릴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생물소재연구 팀장으로 계시는 이경진 님, 그리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정원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진혜영 박사님,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 위지원 상관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이신 이지연 국장님, 한국정원협회 고문이시고 과거에 원예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을 창조하셨던 송정섭 국장님.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한국도시농업과의 대표이신 김철민 대표님, 그동안 두 가지 내용을 그동안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두 개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토론회가 이재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주제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이게 참 복잡하고 타당한 것이, 이게 누가 깃발을 꽂고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이 분야가 완전히 공허한 허공에 떠 있는 분야라서 이걸 어떻게든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진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게 나왔는데, 말하자면 실내 정원 쪽에서는 이게 정원법에 의해서 산림청소관이 되는 거고, 환경 쪽에서는 환경부 소관이 또 일부 돼 있고, 식물관계를 얘기하자니 또 원예특작과학원에 아까 말씀을 했죠, 농진청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관계를 얘기하다 보니 교육부가 관계가 되는 거고, 조경 쪽을 생각을 하다 보면 국토부가 또 관여가 되는 거예요. 국민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오늘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오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 정원 조성 방안, 서두에 아예 복지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발표자가 서두의 복지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서두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발표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패널들이 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원예 활동과 치유, 박찬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여기서도 원예 복지를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두 분이 발표한 내용을 우선 각 패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하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도 질문에 또는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앉은 순서도 되도록 송정섭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동 주관하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또 이해찬 대표님도 오신다는 그런 또그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청중들이 좀 적으면 어떨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시민정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그 자료를 미리 하는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배우 책자 받으실 때 그 찌라시처럼 한 장씩 들어가실 텐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한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오늘 토론 주제를 보셨던 분들한테 좀 교칙이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정원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막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보면 이제 영국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정원, 물론 한국의 텃밭도 이제 인력화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은 좀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결국 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제 이런 정토로만 자꾸 이렇게 발전이 돼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의 거주가 이제 아파트 중심이다 보니까 계속 약 올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거주 문화를 바꿀 수는 없고,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정원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실제 사람들한테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데 그나마 좀 현실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첫 번째 챕터에다가 물론 이제 뭐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주택이나 골목길을 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서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정원들 그걸 이제 근데 뭐 농지청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실험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정원을 확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현실적인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정원이 일부 가진 자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원 시장도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정부의 예산 지구에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재경부 쪽도 보면 이게 있는 사람들끼리 여가나 취미 활동 이걸 왜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케어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실제 치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컨대 그 농지청 자료 보면 이제 한분 게이지라는데 몇 칼로리가 소비 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운동도 되지만 그냥 고추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진짜 이제 마음 가지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수치도 많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이것도 치유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놓고 굉장히 큰데 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거의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유 효과가 직접적인 게 사실 우리 꽃하고 어디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해군리병원에 이제 이은하 원장의 경우 실제 치매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실제 치매 진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더라라는 걸 과학적으로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이제 보건복지 쪽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적어도 치매 전문 요양병 또 이제 장애인 재활 병원 소위 원예 활동에 도움이 되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는 근데 원예 치료사라든지 복지원에서라든지 얼마든지 그쪽 전문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이제 그런 관련된 이렇게 규정에 그런 병원은 적어도 뭐 1인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시행 규칙이 들어가면 사실 그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자리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김건희 박사님 얘기했지만 그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공기정화 물론 보면은 뭐 기계적으로 해결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물론 잡게 되면 아까 CO2 문제, 여러 가지 VOC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양적 해결하는 게 결국 이제 식물인데 사실 2%는 이제 실험 결과 2%로 나왔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식물들을 평균 실내 식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최소한 5%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 기준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물을 얘기할 때 미세먼지, 공기정화 이런 효과도 있지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원래 원예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인데 내가 이게 같이 움직여서 그 효과를 설명할 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5%를 좀 올렸으면 쓰겠는데 우리 김원준 박사님 얘기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아예 이걸 제도적으로 적어도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취약계층은 아예 그냥 실내에 물론 뭐 이렇게 에어컨, 그다음에 이제 뭐 난방기, 또 공기 정화 장치 공급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실내 정원을 공간의 몇% 이상은 아예 설치하도록 아예 그걸 좀 법제화 시켜버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시민정원사들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동물이니까 동물은 식물과 함께 살아야 CO2 수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식물 없이는 못 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평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뭐 가드너, 시민정원사, 뭐 원예치료사, 도시공업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재는 거의 다 보면 이게 자원봉사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업으로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양성한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했으면 상당히 더 이 생명력이 오래 갈 텐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아예 그게 이제 이 제도가 좀 제도권을 만들어지면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게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 안 했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사실 정원은 이제 저도 그쪽 분야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농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동생만이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주말농장 우리가 텃밭 영어를 키친 가든 이런 거, 또 영국의 대부분의 이렇게 정원 보테니컬 가든이 반드시 키친 가든이 있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살아있는 교육 다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거기 또 시민정원사는 또 오늘 도시농업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원은 어쨌든 이제 산림청에서 일을 하고 특히 사업적이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R&D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까지 연결이 되고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원 산업 정책 또 이제 미세먼지 정책 이런 것들이 소위 환경부 장관이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처 장관의 어떤 육성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경감 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계획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하여튼 법을 넘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다른 부처 어쨌든 담당 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발표자한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근거에 대해서 마이크. 저도 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아서 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5% 10%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2%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여야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산을 할 때 이 전체 공간 대비 식물의 부피거든요. 그래서 그걸 면적으로 치면은 바닥에다 깔면은 5% 이상 되고요, 5% 정도 되고, 평당 개수별로 식물의 사이즈를 상관없이 그냥 중간 사이즈로나 거의 평당 1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평이 몇 평이에요? 이게 한 50평 되면 50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숫자상으로 적어서 그러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는 쪽이고, 그걸 개수나 이런 걸로 말하기가 힘든 게 면적으로도 뭐 바닥의 면적, 놓는 면적인데 작은 걸로 놓느냐 큰 거 하나 놓느냐에 따라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부피인데 부피가 2%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개수로 치면 평당 1개. 바닥에다 놓으면 면적으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5% 이상. 그거 안 드시죠? 그냥 짧아가지고. 예. 그다음
생물자원관 네. 자원관 이경진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원의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그 대기관리과의 그 이정용 과장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부모님께서는 말씀 잘 못하신다는 거 질문을 못하더라고요. 저희 그 국립생물자원관은 그 환경부 소속 기관인데요. 역할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그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생물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그 혜택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 2012년도에 그 법무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생식물 보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걸 그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활동으로는 그 소년원하고 교도소에 그 제소되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식물을 보급을 하고 그 식물을 키우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키우면서 원예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다, 식물이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면서 그 자연에 대한 그런 그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거기에 이제 치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치료의 단계까지는 간 건 아니고 원예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그들의 이제 변화를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면은 치료까지도 연계를 시키는 이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 중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해 물질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빌레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찾아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바이오월이라고 하는 김광수 교수님, 박사님 아까 보여주신 벽에 식물을 심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저감 효과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97%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예 활동 그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원예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그 식물을 보급을 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식물이 우리에게 또 심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그 개선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환경부에서 이제 이 그 자생식물을 이용을 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일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보급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여기 이 표현은 이제 실내 정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실내 정원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실내로 도입이 되었을 때 과연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트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올리는 그런 효과일 겁니다. 그 아파트 거실에 정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파트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넓은 어떤 면적을 갖는 그런 공간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정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런 규모의 정원이라면 단순히 많은 양의 식물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실내 정원이 꾸려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식물의 생태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동물과 거기에 역할을 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고려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식물들을 1년, 2년 지속이 되었을 때 계속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식물도 생명체다 보니까 끊임없이 죽고 살고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죽는 것은 잎을 떨어뜨린다거나 표피를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지 못한 부수물들이 생길 텐데 그들에 대한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 저희가 바이오월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었습니다. 잎이 죽으면 잎이 떨어지고 잎을 따주고 조금 더 전정도 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그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했었는데 과연 그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어떤 그 부수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내 환경에 도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실내에 어떤 그 건축물을 할 때 어떤 나무를 쓸 건지 어떤 페인트를 할 건지 어떤 벽지를 할 건지 이것들이 유해한 건지 환경적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그 부수적인 영향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물을 도입할 건지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김광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요즘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뚜렷한 이제 그 사계절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단일 뭐 열대성이라든지 아열대성이라든지 이런 단일 특성을 갖고 있는 생물을 도입을 했을 때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지만 계속 외기와의 교통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와의 어떤 소통이 있다 보면 계절이 변화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원예종으로 잘 알려진 그런 그 종들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계절의 변화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뭐 원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좀 제가 대신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고요. 이 김광진 그 박사님께는 좀 여쭈고 싶은 게 이런 그 사계절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도입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어떤 미생물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냄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우선은 좀 저도 많이 놀랐는데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같이 가서 하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정원이 뭐 환경부 산림청 뭐 농진청 보면은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야 될 텐데 많이 한 만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정원에 대해서 아마 정의를 그러니까 아웃도어 가든하고 그러니까 인도어 가든 쪽의 정의 자체를 조금 다른 차원인데 아마 아웃도어 가든 개념을 실내에다 도입하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생각상에서 이렇게 인지상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아까 지금 뭐 벌레 문제, 뭐 이런 냄새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내에서 쓰는 것은 소토된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펄라이트라든지 피트모스가 다 소독이 돼서 된 것들을 쓰는데 밖에서 재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동부이나 대부 이런 개구이 들어갔던 것들은 실내적으로 오면은 거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벌레 문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혀 이제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지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질문이죠. 아까 사계절. 그 사계절에 관련된 그 식물들의 도입 가능성.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자생식물을 쓰려고 자생식물을 갖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제 실내에서는 우리나라 식물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10손가락도 안 돼요. 더군다나 이제 실내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상독성이 들어와야지 낙엽성은 대체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실내에 들어오면은 아까 상독성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는 사계절은 버틸 수가 있는데 관엽식물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아까 겨울철이나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은 그 하루 이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뭐 주말에
농도가 내려간다 그래도 그 식물의 영향은 보통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방학이 있어버리면 그 장기간 한 달 동안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생식물 위주로 심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네? 수납 식물. 이게 정원이 아까 아웃도어 쪽에서 실내적으로 들어올 때는 식물이 이제 제한 요인이 실내에서는 광 조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식물이 실내에서 안 써진 것도 광 문제고, 그래서 들어올 때 이 광순화라는 게 일정 정도 순화가 돼야 이제 버티는 거고, 그렇다 쳐도 자생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려고요. 아까 원예치료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배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너들 이러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지금 일자리를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 교체한다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기계가 고장났을 때만 원 회사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관리는 치료사분들을 써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하는 국가 차원에서 더 낫다고 봐집니다. 네. 이왕이면 도입되는 식물이 우리 식물이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업무가 겹치는 게 많죠. 겹치는 게 많고, 연구나 내용들이 아까 김광진 박사 발표했던 거하고 거의 생물자원관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또 아마 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싸움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생물자원관에서 말씀하신 빌레나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떴어요. 은근히 그 신문에 발표되고 이런 것들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저 빌레나무가 저렇게 그 효과가 좋으면 자생식물로서 너도라도 막 달라고 그럴 텐데 공급해달라고 그럴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서 저렇게 발표를 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예, 그 빌레나무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용으로 야생에서 종자를 채취를 해서 그 종자를 이제 발화를 해서 그 연구용만 일단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하고 저희들이 제주도청,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보건복지관 노인 일자리 제주 지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제주도 농장에서 키워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빌레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요, 저 제주도에 빌레라고 하는 곳이 그 숲속에 나무가 있으면서 한목이 있으면서 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나무인데, 처음에는 처음 발견했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나무에 관한 실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처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미기록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니 실내 공기 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물자원관에서 발표를 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 소재가 또 어느 부서하고 또 합쳐 이렇게 경쟁이 될 겁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 흥미있는 싸움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사무관님 위지원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